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1번 문제는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는데요. 그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도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사의 제일 마지막 말을 보면 되는데요. 이와 같이 풀과 벌레를 그린 그림을 기억도라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해당되는 한자가 여기 있죠? 아마 기억에는 풀과 벌레에 해당되는 한자어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1번은 문자, 2번은 신선, 3번은 초충, 4번은 풍속, 5번은 인물입니다. 풀과 벌레에 해당되는 한자가 풀초자에 벌레 충자가 되죠. 그래서 초충도라고 합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첫 번째 여학생이 이 한자의 음은 동과 같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겨울 동자죠. 자, 일단은 동이 아닌 한자를 찾아보면 1번은 길할 길자 안 되죠. 2번은 동, 3번은 온전할 전, 4번은 고를 균, 5번은 동력동. 그래서 정답은 2번 아니면 5번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남학생이 총획은 공과 같이 공을 써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획이 됩니다. 자, 이번에 한 가지 동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획이 되죠. 5번에 동력 동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획입니다. 아마 정답은 2번이 될 것 같은데요. 나머지 학생들의 말을 들어보면 세 번째 여학생이 부스는 토할 토자와 같다. 토할 토자의 부스는 입구자죠. 입구자가 부수가 되는 한 가지 동자입니다. 다음 네 번째 학생이 이 글자 뒤에 문자를 결합하면 같은 학교나 같은 스승에게서 배운 사람을 뜻하는 말로 쓰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동문이라 그러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상반되는 뜻을 지닌 한자끼리 연결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반대의 뜻이죠. 1번은 보시면 옛 고자에 지금 금.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고금이라고 그러죠. 반대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다음 니은에 끝 종자에 끝 말자입니다. 같은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굽을 곡자에 곧을 직자입니다. 뜻이 반대죠. 디귿은 맞고요. 리을 시대의 세자에 시대의 대자입니다. 같은 뜻이죠. 정답은 되지 않고 그래서 기역, 디귿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단어장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어떤 한자어의 원래의 뜻은 길목에 숨겨놓은 병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숨겨놓은 병사, 즉 엎드려서 숨어있는 병사를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병이라고 합니다. 엎드릴 복자에 병사 병자를 쓰죠. 이 복병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경쟁 상대를 복병이라고 합니다. 복병에 해당되는 한자어 찾으면 되죠. 1번은 굴복, 2번은 천병. 참고로 천병은 행군의 맨 앞에서 경계 또는 수색하는 임무를 맡은 병사를 천병이라고 합니다. 3번은 신병이죠. 4번이 우리가 찾는 복병이죠. 5번은 복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복선은 소설이라든지 희곡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미리 독자에게 암시하는 것을 복선이라고 그러죠.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5번입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첫 번째 남학생이 내가 다시 건강해져서 다행이야. 여기서 정산하면 돼 라고 했습니다. 여학생이 고마워. 중국에서는 환자가 병원을 나가는 것을 출원이라고 하는구나. 한국에서는 무슨 원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퇴원이라고 그러죠? 물러날 퇴자를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이 물러날 퇴자가 되죠. 2번은 나아갈 진, 3번은 갈행, 4번은 들입, 5번은 열개.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성우를 채울 때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가로 열쇠를 먼저 보시면 총이나 화살을 쏠 때마다 겨눈 곳에 다 맞음. 100번 쏴서 100번 적중하는 걸 뭐라 그러죠?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백발백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세로 열쇠 보시면 끼니마저 잊을 정도로 어떤 일에 열중하고 노력함. 우리는 이것을 발분망식이라고 합니다.
즉 필발자 찾으면 되죠. 1번은 일백배, 2번이 필발, 3번은 먹을심, 4번은 이질망, 5번은 쏠사.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기억에서 리을 중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단어 카드를 보시면 좌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시는 무슨 뜻이죠? 좌시라는 것은 참견하지 않고 앉아서 보는 것을 좌시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여학생이 좌시라고 읽어요. 아주 잘 읽었죠? 기억은 맞고요. 니은 보시면 앉아서 보다라는 뜻으로 업신여긴다는 말이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참견하지 않고 보기만 하는 것을 좌시라고 했었죠. 니은은 맞지 않고요. 디귿은 유의어로는 소견이 있어요. 소견이라는 거는 어떤 사물을 살펴보고 가지게 된 생각을 소견이라고 그러죠. 좌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리을, 그들의 비방을 더는 앉아서 두고 볼 수 없다. 즉 좌시할 수 없다와 같이 쓸 수 있어요. 맞는 표현이죠. 리을. 그래서 기역, 리을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그림과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기억은 본래 수면의 위치를 뜻하는 말로 사물의 가치나 질 따위의 기준이 되는 일정한 표준이나 정도를 일컫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걸 수준이라고 그러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액체 속 기포의 위치를 통해 면이 평평한지 아닌지를 재거나 기울기를 조사하는 데 쓰는 기구의 명칭으로도 사용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수준에 해당되는 한자어 찾으면 되죠. 1번은 녹음, 2번은 분광, 3번은 가습, 4번은 계산, 5번은 수준. 정답은 5번이 되고요. 참고로 2번에 분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분광은 빛이 파장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의 띠로 나누어지는 일을 분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다음 9번입니다. 그림의 한자로 만들 수 있는 사자성어의 의미와 관계 있는 것은 자, 보기를 먼저 보시면 값비싼 보석에도 눈 하나 깜짝 않더군. 우리는 이것을 견금여석이라고 하죠. 금을 보기를 돌과 같이 한다. 찾아보면 여기 보면 견자 보이고 금자 보이고 여자 보이고 석자 보입니다. 이미 다 보이죠? 정답은 1번이 될 것 같고요. 다음 2번 보시면 앞니를 내다볼 줄 아는 지혜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견지명이라고 합니다. 선자 보이고 견자 보이고 지자 보이지만 명자가 보이지 않죠? 2번은 될 수 없고요. 3번 훌륭한 사람을 보면 본받도록 힘써야 해. 우리는 이것을 견, 현, 사, 제라고 합니다. 견자 보이지만 현자가 보이지 않죠? 정답은 될 수 없고요. 4번 막상 물건을 보니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 우리 이거를 견물, 생심이라고 합니다. 견자가 보이지만 물자가 보이지 않죠? 4번은 될 수 없고요. 다음 5번 그와는 지금도 변함없는 친분을 유지하고 있어. 우리 이거를 금석지교라고 합니다. 이미 사귈 교자가 보이지 않죠? 5번은 될 수 없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광고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여기 포스터 보시면 설마 하는 잠깐의 기억이 화마를 부릅니다. 무슨 말이죠? 잠깐의 방심이 되겠죠? 즉 방심에 해당되는 한자어를 찾으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1번은 소심, 2번은 방심이죠. 3번은 초심, 4번은 결심, 5번은 관심. 즉 정답은 방심인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입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첫 번째 남학생이 극기복례라는 성어를 쓰려고 한 것 같은데 잘못 쓴 글자가 있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학생이 맞아 자기의 욕심을 이기고 예로 회복하다 라는 뜻이니까 세 번째 글자를 기억으로 써야 해. 세 번째 복자가 잘못됐죠. 세 번째 복자는 회복하다의 뜻을 가진 복자를 찾아야 됩니다. 1번은 따를 종, 2번은 불일력, 3번은 회복할 복, 4번은 돌순, 5번은 덕덕.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복자는 회복하다 할 때는 복이 되지만 다시라는 뜻을 가질 때는 부라고 읽히는 점도 꼭 유의하시고요. 다음 12번입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문장 보시면 취지 공, 기억, 집지 공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해석 보시면 불면 날아야 할까 걱정이요. 불면 뭐 할까 걱정이요. 즉 날다라는 한자를 찾으면 되죠.
1번 보시면 헤엄칠 영, 2번은 달릴 주, 3번은 갈 거, 4번은 걸음복, 5번은 날비.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입니다.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먼저 해석을 해보면 음지가 전하여, 즉 음지가 바뀌어서 양지로 변한다. 이렇게 되죠. 바뀌는 거 나타내는 거죠. 1번은 우왕좌왕입니다. 우왕좌왕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정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번은 전화위복. 전화위복은 근심 걱정이 오히려 복이 되는 걸로 바뀌는 거죠. 아마 정답은 2번이 될 것 같고요. 3번은 조변석계.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또 고치는 거를 조변석계라고 합니다. 자주 고치는 걸 이야기하죠. 하지만 정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4번 임기응변. 그때그때 처한 상황에 맞추어서 막 결정하는 거를 임기응변이라고 그러죠. 정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5번 문일지십.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가 문일지십이지만 정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입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역과 니은에 공통으로 들어갈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대우를 이루는 경우가 많고 같은 자리에 있는 한자와 반대의 뜻을 가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해석을 해보면 귀한 사람이 되기는 쉬우나 좋은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쉽다의 반대의 뜻을 가진 한자가 어렵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세상에, 즉 천하에 얻기 어려운 것은 형제요, 구하기 쉬운 것은 전지다. 이렇게 되겠죠. 즉 구하기 쉬운 것은 논밭이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즉 기역과 니은에 공통으로 들어갈 한자는 어려울 난자가 되겠죠. 1번은 좋을 양, 2번은 편안할 안, 3번은 악할 악, 미워할 오, 4번은 어려울 난, 5번은 지킬 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입니다. 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먼저 해석을 해보면 천금으로 집을 살 때에 그중 800으로는 이웃을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웃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문장이죠. 1번 좋은 이웃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정답이 나왔죠. 2번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부귀할수록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은혜를 베풀었다고 보답을 구하면 안 된다.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 이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문장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입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과거 급제 소식이 없으니 탄식할 만하다. 책을 읽지도 않고 급제하기를 바라는 것은 뭐와 다를 바가 없다. 즉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연목구어라고 하죠. 내 나이 이제 30이니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여라. 무릎을 딱 붙이고 배고픔을 참아가며 경전과 역사서를 익숙할 때까지 읽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지도 않고 급제하기를 바라는 것은 즉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죠. 자, 1번 보시면 수불석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불석권은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거죠. 정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번 대기만성. 큰 그릇은 나중에 이루어진다. 즉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진다 뜻이죠. 하지만 정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번 연못구어.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 구한다. 나무에 물고기 없죠. 즉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연못구어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될 것 같고요. 4번 삼인성호. 세 사람이 호랑이를 이룬다. 즉 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그게 사실인 것처럼 되는 걸 삼인성어라고 하죠. 정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5번 고진감래.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즉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오는 걸 고진감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답과는 관련이 없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입니다. 글의 내용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문장을 해석해보면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원수, 즉 적을 만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부욕이 지나치면 좋지 않다라는 문장이죠. 1번 보시면 매사에 남의 탓만 하는 사람, 재능만 믿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소신 없이 남의 말만 따르는 사람, 남의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승부욕이 지나쳐 자주 남과 다투는 사람, 이기는 것만을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적을 만난다라고 되어 있죠. 즉 승부욕이 지나치면 좋지 않다라는 문장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입니다.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자, 먼저 해석을 해보면 사후지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후는 관료 또는 지식이 높은 신분으로서의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즉 그런 친구들 사이에 무릇 과실이 있다면, 즉 허물이 있으면 분명히 설명하고 드러내어 말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친구 사이여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르게 말하여 충고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뜻이죠. 1번 보시면 행동할 때는 반드시 3번 살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재차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문장과는 관련이 없죠. 다음 2번 사람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더라도 나무를 꾸짖는 데는 곧 밝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과는 관련이 없죠. 3번 친구가 허물이 있으면 충고하여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충고하라는 얘기죠. 정답은 3번이 될 것 같고요. 4번 이익으로서 사귄 자는 이익이 닿으면 곧 흩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장과는 관련이 없죠. 다음 5번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면 드러나는 재앙이, 즉 겉으로 드러나는 재앙이 반드시 온다.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죠. 하지만 정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에서 20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단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명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명자는 밝다의 뜻이 아니라 현명하다의 뜻을 가진 명자입니다. 즉 현명한 군주, 현명한 임금은 백성들의 생업을 제정해주되 마련해주되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섬기기에 충분하게 해주고 아래로는 충분히 처자식을 기를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락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즐거운 해, 즉 즐거운 해는 풍년을 나타냅니다. 즉 풍년에는 종신토록 배가 부르게 하고 흉년에는 죽음에서 면하게 해주니 그런 뒤에야 백성을 몰아서 선한 곳으로 가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그를 따르기가 가볍다, 즉 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현명한 군주는 백성들을 선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생업을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충분히 부모를 섬길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처자식을 충분히 부양할 수 있게 해주어야만이 그 다음에야 선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9번 기억의 의미로 옳은 것은, 기억은 보시면 락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락세는 아까 말했듯이 즐거운 해란 뜻이죠. 즉 풍년을 나타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입니다.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니은의 이유로 알맞은 것은, 백성들이 그를 따라, 즉 백성들이 따르기가 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현명한 군주를 어떻게 해야만이 따를 수 있다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부모를 충분하게 섬길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처자식을 충분히 부양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그랬죠. 1번 적재적소의 인재를 등용해서 이웃나라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서 원칙에 따라 포상과 처벌을 적용해서 신분에 관계없이 배움의 기회를 주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생계를 보장해 주어서 란 말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에서 22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먼저 해석을 해보면 이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징은 사람 이름입니다. 이징이 어렸을 때 다락에 올라서 그림을 익히고 있었는데 집에서 그가 있었던 바를 잃어버려, 즉 그가 있는 곳을 잃어버려서 3일이 지나서야 이에 얻을 수 있었다. 즉 3일이 지나서야 이에 찾을 수 있었다. 아버지가 화가 나서 그를 매질하니, 즉 그를 때리니 이징이 울면서도 눈물을 끌어서 새 그림을 그리니, 새 그림을 완성하니 이것은 이룰 수 있다. 뭘 이룰 수 있다? 이것은 그림에서 영욕을 잊은 것이라고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즉 이징이라는 사람은 울면서도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보아 아주 집중력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 일을 좋아하고 집중력이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21번 기억에서 마지막으로 풀이되는 것은, 자, 기억을 보시면 눈물을 끌어서 새 그림을 완성하니 라고 되어 있죠. 즉 완성하다 라는 뜻을 가진 한자가 제일 마지막에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될 것 같고요. 다음 22번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가의 행동에 대한 이해로 알맞은 것은, 자, 가를 보시면 이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징이라는 사람은 아버지한테 매를 맞으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눈물을 끌어서 새 그림을 그렸었죠. 그러니까 자기 일을 너무 좋아하면서 집중력이 있고 몰두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다방면의 재주가 많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한다. 기지를 발휘해 위기에서 벗어난다. 부모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실천한다. 몇 번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에서 24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단 먼저 해석을 해보면 일용지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용지간은 일상생활하는 사이란 뜻입니다. 일용지간, 일상생활하는 사이와 그 다음에 일호지경, 한 털끝만큼의 시간이죠. 즉 잠깐의 시간을 일호지경이라고 합니다. 즉 일상생활하는 사이와 잠깐의 시간이라도 부모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뒤에야 이에 뭐라고 이름할 수 있다. 뭐라고 이름할 수 있죠? 그렇죠. 효라고 이름할 수 있죠. 저 몸가짐을 삼가하지 않고 말을 함에 법도가 없어 장난치기를 좋아하며 세월을 보내는 자는 다 이것은 부모를 잊은 자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일상생활하는 사이라든지 잠깐의 시간이라도 부모를 잊어선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그것을 효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23번 보시면 기억의 의미로 옳은 것은, 기억은 일호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호지경은 잠깐의 시간이라고 그랬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4번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니은에 들어갈 것은 일상생활하는 사이, 그 다음에 잠깐의 시간이라도 부모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뒤에야 이에 효라고 이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에서 26번입니다.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먼저 해석을 해보면 10년 전 일찍이 한 번 이별하고 멀리 가는 길 여기에서 서로 만났네. 말머리는 어느 곳으로 향하는가? 석양은 수많은 봉우리를 비추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나시를 보면 그대를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저절로 그대가 생각나니 그대에게 묻습니다. 어떤 일로 매번 서로 이렇게 헤어져야 되는지 그대에게 묻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뭘 말하지 마세요? 신령스러운 까치가 기쁨을 전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몇 번이나 헛되이 놀라 저녁까지 이르렀던가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움이 묻어나는 시 두 편을 보고 왔습니다. 25번 기억과 미음의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은 일찍이래죠. 10년 전 일찍이 한 번 이별하고 기억은 맞고요. 니은 보시면 말머리는 어느 곳으로 향하는가, 향하다 맞죠? 다음 디귿 그대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그대가 생각나니, 그래서 저절로 맞죠? 다음 리을 신령스러운 까치가 기쁨을 전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하다 맞죠? 다음 미음 몇 번이나 헛되이 놀라, 즉 이 헛자는 헛되이란 뜻을 가진 한자죠. 여기는 허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입니다. 위시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시면 가에는 시적 화자가 객지에 있음을 알 수 있는 시어가 쓰였어. 여기 보시면 저 멀리 가는 길 여기에서 서로 만났네 라고 되어 있죠. 즉 객지에 있죠. 1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2번 가의 넷째 구에는 시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지. 여기 보시면 석양이
수많은 봉우리를 비춘다 라고 되어 있죠. 눈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다음 3번, 나는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시상을 이어가고 있군. 자, 나 보시면 그대에게 묻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어떠한 일로 늘 서로 헤어져야 하는지 그대에게 묻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래서 3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다음 4번, 나에는 시적 화자의 감정을 나타내는 시어가 있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적 화자의 감정이 어디 나타나 있죠? 그대를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저절로 그대를 생각하게 되니, 그리움이 잘 담겨 있죠? 4번은 맞고요. 5번, 가와 나에는 모두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 있어. 가와 낫이 어디에도 계절을 알 수 있는 시어가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7번에서 28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먼저 해석을 해보면 상우문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은 위상자가 아니라 임금을 나타내는 상자가 되겠습니다. 즉 왕이 또 물었다. 왕이 또 묻기를 어떤 꽃이 가장 좋은가 라고 하니까 혹은 말하기를 도화 혹은 복숭아 꽃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혹은 목화꽃이라고 말했다. 대답하는 바가 일치하지 아니했는데 여기 보면 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후는 왕후를 나타냅니다. 왕후가 홀로 말하기를 목화가 가장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임금이 그 까닭을 물으니 왕후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다른 꽃들은 한때의 좋음에 지나지 않으나 오직 목화는 옷으로 천하 사람들의 옷을 입히어 따뜻하게 해주는 공이 있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27번 기역의 도금으로 옳은 것은, 자, 기역은 도화라고 되어 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입니다.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니은의 이유와 관계 있는 것은, 자, 니은을 보시면 목화가 가장 좋습니다 라고 왕후가 얘기했습니다. 왜 목화가 가장 좋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천하 사람들의 따뜻한 옷을 입힐 수 있는 실용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목화가 가장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니은의 이유와 관계 있는 것은 유사성, 사교성, 실용성, 예술성, 창의성.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9번에서 30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석을 해보면 사시의 명절은 대략 우리나라와 더불어 서로 비슷하다. 즉 중원, 백중날이죠. 중원에는 곧 산에 올라가 등을 달고 노래하고 춤추고 즐기는데 매 사람이 각각 하나의 등을 달아서 자손이 많은 자는 혹은 수십 등에 이른다. 술과 음식을 모두 갖추어서 집안 사람들에게 먹인다고 이른다. 먹인다고 하더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중원에는 산에 올라가서 등을 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래 부르며 춤을 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술과 음식이 다 갖추어서 사람들, 즉 집안 사람들을 먹이는 날이 바로 중원이라고 합니다. 자, 29번 기역과 짜임이 같은 것은, 자, 기역을 보시면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손은 자식과 손자 이렇게 해서 병렬 관계가 되죠. 자, 1번 보시면 명월, 해와 달을 나타냅니다. 즉 병렬 관계가 되죠. 명사가 나열되어 있죠. 자, 2번은 청산, 산은 산인데 푸른 산입니다. 즉 수식 관계가 되죠. 3번 독서, 책을 읽다 이렇게 되죠. 술, 목 관계가 되고요. 4번에 장문, 글을 짓다 이렇게 되죠. 술, 목 관계가 되고요. 다음에 5번 야심, 밤이 깊다 이렇게 되죠. 주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0번입니다.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가해 하는 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아까 중원에는 노래하고 춤을 췄었죠.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등을 달기도 했었습니다. 디귿, 관리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집안 식구들에게 음식을 먹였죠. 디귿은 맞지 않고요. 그래서 기역, 니은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집 모두 풀어보았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